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조윤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만 보고 있는 조윤범입니다. 초반에 한두 달 못 보다가. 네, 안 보다가. 요즘 재밌잖아. 재밌어요. 흥미롭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다시 보셨습니다. 중태 조윤범 선생님과는 오랜만에 달리 듣습니다. 고학력 네. 피아니스트 김가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그리고 영국 왕립음악원. 조윤범 선생님은 건물도 못 본. 건물은 보러 갔었습니다, 제가. 여기가 드뷔시 라벨이구나. 그러면 건물만 본. 네, 건물만 본. 네. 오늘 드뷔시 라벨입니까? 또 이제 김가람 선생님도 이제 프랑스 쪽에 여기 공부하시고. 선배들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오, 후배가 야. 나와서 직접 연주까지 해주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 학교를 나온 사람하고 중퇴하고. 제가 그러실 줄 알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중퇴자예요. 라벨은 중퇴자입니다. 네. 드뷔시 라벨이 왜 묶인 거죠? 오늘 처음으로 두 사람을 하네. 둘 다 이제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가들이고 인상파는 그림이잖아. 그림 사조에서 따온 말이에요. 음악사에서는 요 사람들을 인상주의 음악가라고 부르는데 본인들은 그 말을 안 좋아했었습니다. 음악에서 인상주의라는 게 뭐야? 그림은 화려한 색채 뭐 이런 건데. 네네. 이 사람들의 음악도 그런 느낌으로 평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좀 모호하다. 그냥 어떤 인상을 표현했다. 사실은요. 미술 인상주의도 약간 비하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좀 모호한데 그냥 좀 인상을 그린 것 같은데 느낌 그린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군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게 안 좋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미술사에서 결국은 받아들였는데 음악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모호한데? 그 전에 없던 근본이 없는 음악이 나왔구나.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또 마침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얘네도 그 이전에 사저와 상관없는 근본 없는 게 나왔다. 맞아요. 그래서 정작 이 작곡가들은 그 말을 싫어했어요. 왜 나를 인상주의 음악을 하고 머저리들이나 하는 말이다. 드뷔시도 내가 들어봤는데 라벨도 유명해요. 같은 라벨. 시대에 사실은 드뷔시보다 대중은 라벨을 더 좋아했어요. 라벨은 딱지 아니야. 라벨이고. 이 두 사람이 하여튼 인상주의. 프랑스의 음악이 여기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요. 그 전에도 유명한 음악가들은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프랑스 음악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조용히 좀 이제 있어봐요. 프랑스 국립고등음악원 출신들이 아닌 이 사람 그죠? 맞아요. 네. 이런 사람들 그림이 딱 붙어 있어요? 학교 가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그림 이제 아니야? 있어요, 거기에? 네, 그림은 없고 이제 이름을 딴 연습실이나 홀 이런 이제 드뷔시 방 이런 거? 예. 학교에서는 둘 중에 누구를 더 높이 쳐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중퇴자셔가지고. 누가 중퇴야? 그런 거야. 라벨이 중퇴입니다. 그래서 졸업자를 우대한다? 너무하네. 네,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때 음악 원장이었던 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좀 명예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파가 좀 갈리죠. 선호하는 파가.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갈리는 것 같아요. 드뷔시가 더 좋다, 라벨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그러면 피아노 곡을 주로 피아노 음악에서 굉장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명곡들이 많고 난곡들로 유명해요. 무슨 뜻인지 모른다? 는 의미에서 난곡 아니면은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해를 한다고 해도 연주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특히 라벨. 네. 왜? 드뷔시 같은 경우는 그 뿌리가 상징주의에 좀 기반을 해 있어요. 상징주의는 또 뭐야? 그 당시 때 이제 살롱 문화가 있었는데 인상주의의 시초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말라르메라는 시인이 있어요. 보들레르의 계보를 이어오는 그런 시인인데 화요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드뷔시며 베를렌이며 고갱, 모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게 그 모임이라서. 껴가지고. 네. 이제 그 시초가 이제 시인에서부터 이제 그 시인의 정신 혹은 뭐 느낌을 이어받아서 우리 예술인들이 그림도 음악도 뭐 그런 모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가 좀 섞여가기 시작하면서 낭만주의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독일, 프랑스 사이에 뭔가 오묘한 이제 라이벌 의식. 네, 라이벌 의식. 이제 우리만의 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약간 그전에 이런. 클래식은 독일이었으니까
네,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까 조범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인상주의. 그 당시 독일 옛날 음악들은 소나타라든지 뭐 교향곡이라든지 말하자면 음악을 위한 음악, 절대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뷔시 라벨에 와서 뭐 미술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 원래 후발주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독일이 저만큼 앞서가고 틀을 세워놨으니까 네. 새로운 거 해야 되잖아. 근본 없는 자식들이야. 보니까 출발 자체가. 네. 이게 이제 드뷔시하고 라벨 연애 얘기부터 시작해볼까? 연애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두 사람이 굉장히 달라요. 이 드뷔시 같은 경우에는 음악사에서도 아주 고약한 연애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고약하다는 말은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죠. 이분은 본인이 사귀었던 2명의 여자가 전부 다 권총 자살 시도를 해요. 그걸로 아주 유명해요. 배신했구나. 예, 남자가 배신해서 배신했는데 배신의 정도가 뭔가 세서요. 갑자기 확 떠나버리고 다시 사귄 사람이 원래 사귀던 여자의 친구고 애인의 친구를 또 네.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분이 좀 그렇습니다. 드뷔시라는 분이 애니물가인데 애니물가. 그래서 6년 동안 동거하던 여자가 이제 권총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시도로 끝났고요. 결혼한 여자도 나중에 버리고 6년 연애하고 네. 자살 시도를 한 사람과 결혼한 건 아니고. 아니고요.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그 결혼도 파탄내는 바람에 그분도 권총 자살 시도를 하고요. 그 두 사람 다 그 자살한 건 아니죠? 한 건 아니에요. 시도로 끝났는데 두 번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 이미 세상이 시끌시끌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근데 권총 자살 시도는 실패하기 어렵거든요. 나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해. 그러니까 수면제 이런 것은 뭐 실패할 수 있는데 권총은 빗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이 정도 해야 이 남자가 자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웬만한 것으로는 정신을 못 차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지. 그렇죠. 오죽하면 까미오 클로델. 로댕의 연인이었던 까미오 클로델도 여기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연애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까미오 클로델 영화를 보시면요. 옛날에 그 이자벨 아자니가 나왔던 되게 오래된 영화죠. 한 장면 찾을 수 있어요. 막 춤추고 나왔던 남자가 자기 소개를 할 때 드뷔시입니다 라고 하고 지나가요. 뭐라 그럴까 두루두루 두루두루. 그래서 결국 결혼도 2번 하고 이랬는데 이분은 라벨은 또 다릅니다. 라벨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드뷔시는 사회동포주의자. 사회동포주의자. 널리 사랑하였던 자. 널리 사랑하였던. 자, 라벨은 달라요? 반면에 라벨은 평생 혼자 살았고요. 평생 엄마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라벨의 연애사를 뒤져보려고 해도 누구를 좋아했었냐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초상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여인의 초상화 같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다릅니까? 베리 세드하다. 상당히 대비된다.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연애사 자체가 거의 없다. 그렇죠. 그림 속의 여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음악들이 막 나오고요. 불쌍하다. 드뷔시는 첫 번째 권총 자살 시도했던 여자분한테 헌정한 곡이 꼬막이래요. 그러니까 이 연애사도 다 곡에 묻어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엔 드라마틱하게 표정하기 위해서 권총 자살 시도라고 하는데 자살 시도 자체를 안 했어.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실패해? 자살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본다. 아니면 자기가 소문을 냈거나. 총소리는 났겠죠, 한번. 그러니까 빵 쏘고. 총수는 여기서 막아주려면 연주를 한번 해야 돼. 자, 그러면 드뷔시 제일 유명한 음악부터 한번. 그러니까 이 곡 들으면 이 게 드뷔시야 할 겁니다. 드뷔시의 이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이라고 하는 피아노 모음곡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달빛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을 달빛? 연주해 주실 겁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김가람 선생님의 목다른 연주를
이야. 아, 나 이거 잘 알지. 우리 강아지 재울 때 이걸로. 야, 이게 인류가 연주하는 걸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저는 여기서 이 김가람 선생님 연주 들을 때마다 디지털 피아노라는 거에 한계를 넘어서는구나를 항상 느껴요. 아, 그것도 그렇고요. 그 연주하실 때 목을 딸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목을 안 땄어. 목을 안 땄는데 이거 들으면서 내가 처음으로 느낀 건데 밤에 터치를 안 하는 남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너의 머리카락, 응? 너의 목덜미, 너의 등짝, 등짝. 달빛처럼 쓰다듬고파. 아, 저 올 때마다 네. 총수님이 이렇게 감상평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네. 그때마다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음악이